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최근 이 백신이 화두인데요. 오늘은 코비드 백신과 관련해서 글로벌 백신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미국에서 코비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대표 기업 두 곳인 이 모더나와 노바백스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몇 장 보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백신 시장의 흐름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코비드 백신 개발 회사를 한번 알아보기 전에 우선 글로벌 백신 시장 규모를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백신 시장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하나로 40조 원 시장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11% 정도 성장을 하리라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는 한 52조 원 정도, 그리고 2028년에는 무려 시장 규모가 12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제약바이오 투자자로서 이 성장의 모멘텀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글로벌 백신 시장에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 살펴보면, 백신 시장은 생각보다 상위 플레이어 4곳이 과점하고 있는 체제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기준으로 GSK 같은 경우에는 20조 원 매출을 넘어서고 있고, 키트루다를 가지고 있는 미국 머크 또한 20조 원 가까이 매출을 뽑아냈습니다. 이 상위 4개사의 전체 백신 시장 점유율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글로벌 백신 시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이 처방의약품 시장보다 훨씬 더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이 폐렴구균 백신 같은 프리베나 13, 이게 2019년 매출액이 약 59억 달러에 달하는 굉장히 큰 품목을 가지고 있고, MSD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시를 가지고 단일 매출로 37억 달러, 백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0억 달러의 매출을 냈어요. 그리고 GSK 같은 경우에는 뇌수막염 백신을 매출은 한 10억 달러 정도 뽑아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 세일즈하고 있는 백신의 매출액은 약 84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백신 타입별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 세계 시장은 아다니믹 결합 백신이 주도를 하고 있고, 이 아다니믹 결합 백신이 말은 어렵지만 간염이나 HPV,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이자의 폐렴구균 백신이라든지 GSK의 수막규균 등 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이 백신 타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달성할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과 이 차세대 백신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모더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차세대 백신인데,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21년부터 이렇게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코비드19라는 예기치 않은 팬데믹 사태가 오면서 이 폭발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질환별 백신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8년까지는 이 폐렴구균 백신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부터는 이 DTP, 그러니까 급성호흡기 감염 질환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호흡기 감염 질환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8년까지 122조 원에 달하는 백신 시장이 커진다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 시장이 커질까 한번 봤더니, 역시나 캔서 시장에서 백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중평균 성장률이 14%에 달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백신과 암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백시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질병의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이 병용균을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백신을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캔서에서는 이 치료 백신이 지금 혁명적으로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많은 연구 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좋아. 그러면 내가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글로벌 백신 시장은 4개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으니 그 4개 기업 중에 한 곳에 투자를 해도 되고 자, 파이프라인 상위 10대 기업을 보시면 화이자도 들어가 있고 사노피도 들어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투자해도 될 거고 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과점 체제까지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백신을 보고서라도 아스트라제네카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한국계 CEO가 있는 이 코비드19 백신을 만들고 있는 이노비오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기업인 노바백스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다 귀찮아 모르겠어 어려워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백신 파이프라인 상위 10대 기업 중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약 18%를 점유하고 있는 화이자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비교해서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노비오라던가 노바베스 등 하이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을 가져올 수 있는 회사의 포트의 일부 정도를 포함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개인마다 개인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자, 사실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화이자 같은 기업은 내가 백신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기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고 있는 기업인 이 모더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메신저 RNA 치료제가 어떻게 인체 내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업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RN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런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메신저 RNA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은 단백질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게 사실은 세포 내에 숨겨져 있는, 세포 속에 숨겨져 있는 DNA로부터 나오는데 그 DNA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그 전달 인자가 RNA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RNA는 DNA의 번역과 어떤 세포질의 리보솜에 있는 단백질의 생산 과정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들었어요. 자, 메신저 RNA 백신을 인체 내에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인체 내에 주입을 하게 되면 인체 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원 제시세포인 이 덴드릭셀, 그러니까 수지장 세포로 분자가 전달이 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이니까 표적 단백질을 여기서 발현시킨 후에 항체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지장 세포의 활성화는 이 T세포들의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이 B셀이나 T셀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활성화된 면역세포는 어떤 다양한 병원균이나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면역체계를 형성을 하고 우리 코비드19 백신도 이러한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 RNA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RNA가 가지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메신저 RNA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던 것은 1990년대 이미 연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연구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RNA는 인체 내에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잘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그런 불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이 전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세포질 내로 이 RNA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990년대를 넘어서 2000년대 들어오고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 돌파구를 찾아낸 거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RNA 치료제 이슈, 주요 이슈가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RNA 백신이 어떤 이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메신저 RNA 백신은 사실 전통적인 백신 대비해서 비감염적이기도 하고 비사비성 플랫폼이기 때문에 감염의 이슈가 전통 백신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고 어떤 DNA 삽입에 의해서 어떤 돌연변 이슈에 대해서 잠재적인 위험이 전통 백신보다는 확실히 낮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효율성인데 왜 효율성이냐? 사실 이 부분은 이 모더나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부분 중에 하기도 하는데 RNA 같은 경우에 유전자 염기 서열만 분석이 된다고 하면 모더나는 이틀 만에라도 안티젠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틀 만에 디자인하고 굉장히 빠른 형태로 안정성과 번역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점은 이 프로덕션에 있습니다. 생산에 있었는데 메신저 RNA 백신은 보시는 것처럼 이 시험관 내 전사 반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고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냥 케미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대용량 제조가 굉장히 빠르게 된다고 하는 게 이 모더나가 내세우고 있는 특징이다, 강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더나사는 이러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메신저 RNA 1273이라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코비드인데 이 빨갛게 얽혀 있는 이것이 RNA이고 이 RNA로부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mRNA 1273은 이 코비드 바이러스를 RNA 바이러스를 시퀀싱해서 염기서열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 안에 투여한 다음에 항체 반응을 이끌어내서 백신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것이 mRNA 1173인 거죠. 자,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NEJM의 임상 일상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45명의 환자에게 투여했는데 25, 100, 25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를 했는데 42명에게 있어서 중화항체가 형성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중화항체가 형성이 됐다고 해서 실제 어떤 면역력 형성과 상관관계는 아직까지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글로벌 3상 임상을 하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지금까지 모더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더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코비드19는 사실 갑자기 생긴 팬데믹 때문에 급하게 만들던 거고 기존의 모더나사는 메신저 RNA를 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캔서 백신입니다. 캔서 백신은 제가 앞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백신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그 중에서도 이 암 백신 시장이 암 치료 백신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데 거기에 대표 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메신저 RNA 4157이고 또 하나가 메신저 RNA 5671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 4157입니다. 이 4157은 이 PCV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즈 캔서 백신인데 환자 맞춤형 암 치료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단독으로도 굉장히 유망하지만 지금 이게 키트루다를 가지고 있는 미국 머크가 병용 임상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머크가 어떤 걸 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짐작이 되죠. 자, 이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사실 NGS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 큰 폭,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이 기법을 활용하게 됐고 최근에 그리고 RNA 분석하는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이 모더나사 같은 경우에 빠르게 이 RNA, 원하는 RNA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거고 이것이 전달체계 문제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용량으로
빠르게 값싸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됐다라는 거죠. 자, 메신저 RNA 사이 로칠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 투자자가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미국 머크가 이미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을 해놨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mRNA 사이 로칠은 임상 2상 단계에 있는데 이 mRNA 사이 로칠이 임상 1상 단계에 있을 때 미국 머크가 키트루다랑 병용 임상을 하기 위해서 이 계약금만 4억 달러를 주고 가져온 약이거든요. 자, 우리가 신약을 항상 평가할 때 이 개발 단계부터 평가하는데 그 개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팩터 중에 하나는 업프론트 피, 그러니까 계약금입니다. 그런데 고작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이 mRNA 사이로치를 미국 머크가 이 4억 달러나 계약금을 줬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머크가 키트루다와 병행했을 때 얼마만큼의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임상 1상 결과도 T세포 면역 반응을 모두 다 이끌어냈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약물이고 우리가 모더나사를 같이 평가를 할 때 반드시 크게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약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NA 567 하나는 케이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한데 역시나 모더나사는 키트루다랑 병용 임상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고 지금 그 효과를 테스트해보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회사는 노바백스인데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사와 미국에서 코비드-19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회사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기도 하죠. 그런데 모더나사가 메신저 RNA를 가지고 치료제나 예방 백신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 노바백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백신을 만들던 회사다 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백신을 가지고 있냐? 그럼 보시면 이 나노플러라는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노플러라는 백신은 이미 페이지 3 임상을 끝내고 페이지 3의 모든 임상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출시가 대기 중인 회사입니다. 미국 내에서만 한 20억 달러, EU 메이저 국가를 포함해서는 한 4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약물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이 매트릭스 M이라는 건데 이 매트릭스 M은 이 증강제입니다. 어주번트인데요. 면역 보조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나노플루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코비드-19 백신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다른 파이프라인에도 이게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강조하는 게 사실 이 기술이거든요. 자, 코비드-19 백신도 만드는데 여기에 백신 자체만으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어주번트 매트릭스 M이라는 면역 보조제를 넣어주면 백신의 면역 원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효능과 안정성을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면역 보조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회사의 강점이고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면역 보조제가 왜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는 면역 보조제를 쓰면 사실 GSK의 어떤 자궁 경부암 백신도 보더라도 이 어주번트를 제대로 쓰면 좋은 어주번트를 쓰면 보다 강력하고 백신의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백신의 효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어주번트를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더나와 노바백스가 차이점이 있다. 모더나의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이고 노바백스의 코비드-19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백신인데 여기에 매트릭스 M이라는 어주번트를 썼다. 라고 알아두시면 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노바백스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더나의 다른 점은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노바백스는 메신저 RNA 기반인 모더나와 차이가 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전통적인 백신 기술에 노바백스는 유전공학 기술을 적용해서 이 낮은 용량으로도 이 백신의 면역 원성을 확보했다라는 게 세일즈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이 어주번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세일즈하고 강조하는 부분은 이 치료 백신에서 어떤 면역 활성화랑 그리고 면역 장기 기억에 이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매트릭스 M이 굉장히 결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글로벌 백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 2028년까지 12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의 성장 과실은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하고 있는 4개 기업이 가져갈 확률이 크다. 자, 두 번째는 현재 백신 시장은 폐렴구금 백신이 가장 크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암이나 DTP나 어떤 인플루엔자 백신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암 백신 시장을 유념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자, 세 번째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은 이 차세대 백신 플랫폼으로 메신저 RNA 백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죠. 특히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바이오엔텍과 메신저 RNA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모더나는 특히나 퍼스널라이즈 캔서 백신에서 미국 머크와 키트루아다를 가지고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저 제품, 저 신약 물질은 게임 체인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도 말씀드렸는데,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19 백신 때문에 주가가 폭등한 것도 있지만, 노바백스가 개발 막바지에 있는 나노플루가 곧 시장 진입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고 하이 리턴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몰빵하지 말고 그냥 적정 수준에서 어느 수준에서 투자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굉장히 방대한 양을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만 잘 편집을 하셔갖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 형들, 우리 장수해요.